여러분, 우리 안에는 과연 뭐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파헤쳐볼 고조는요, 한 남자의 영혼을 선과 악, 이 둘로 완전히 갈라놓은 끔찍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똑똑한 의사가 남긴 이 문장 있죠? 이게 바로 문학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미스터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문 뒤에는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야기는 안개가 자욱한 런던의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무슨 괴물이 등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터슨이라는 아주 신중한 변호사가 그의 친구 앤필드 씨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모든 게 시작되죠. 활기 넘치는 런던의 한 거리, 주변은 다 깨끗하고 번듯한데 유독 눈에 띄게 낡고 더러운 문이 하나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앤필드에게 이 문은 그냥 낡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끔찍한 기억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입구 같은 거였죠. 앤필드는 그날 밤에 봤던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웬 조그만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지나가 버리는 그 순간을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순도 100%의 악의, 뭐랄까, 저주받은 파괴의 화신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잔혹함이었습니다. 자, 하이드라고 불린 이 남자는요, 소문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돈을 주기로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들고 온 수표에 서명한 사람이 놀랍게도 모두가 존경하는 헨리 지킬 박사였던 거예요. 이걸 본 앤필드는 확신하죠. 아,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뭔가 추악한 협박이 얽혀 있구나 하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어터스는 마음이 정말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지킬 박사의 변호사였거든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하이드라는 인물, 내가 직접 그 정체를 파헤쳐보겠다고요? 그래서 어터스는 오랫동안 자기 눈엣가시 트람 여겼던 지킬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봅니다. 근데 다시 보니 그 내용이 더 섬뜩한 거예요. 지킬의 전 재산이, 심지어 그가 갑자기 사라지기만 해도 이 정체도 모르는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사람한테 전부 넘어간다는 조항. 이건 정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스터리는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지킬의 오랜 친구인 레니언 박사를 찾아가 봐도 자기는 지킬의 그 비과학적인 헛소리 때문에 이미 연을 끊었다는 말만 할 뿐이에요. 하이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대요. 지킬 박사가 마치 완전히 혼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워터스는 하이드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니 키도 작고 왜소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존재 자체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과 기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악이 아니라 그냥 영혼으로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악이었죠.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침묵을 깨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죠. 런던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 미스터리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한 하녀가 밤에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정말 끔찍한 걸 목격해요. 에드워드 하이드가 갑자기 길을 가던 노신사 댄버스 커로경에게 달려들더니 그야말로 원숭이 같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무자비하게 때려 눕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뼈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현장에는 부러진 지팡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어터서는 이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 살인 무기가 바로 몇 년 전에 자기가 헨리 지킬한테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지팡이였거든요. 이제 친구와 이 끔찍한 사건의 연관성은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게 됐죠. 이 살인사건 이후에 하이드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지킬 박사는 잠시나마 예전의 사교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지킬은 다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레니언 박사가 어터슨에게 편지를 보내와요. 지킬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면서 뭐가 끔찍한 비밀을 암시하는 아주 불길한 경고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센 바람이 몰아치던 3월의 어느 날 밤, 이 모든 미스터리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지킬 박사의 집사인 프리, 겁에 질린 얼굴로 어터슨의 집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면서 말이죠. 불은 공포에 질려서 말합니다. 자기 주인님은 일주일 전에 이미 살해당했고 지금 저 실험실에 숨어 있는 건 주인님이 아니라 주인님을 죽인 살인범이 틀림없다고요.
그가 내놓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소름이 돋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대 주인님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언젠가 문틈으로 슬쩍 봤을 땐 가면을 쓴 작은 형체가 쥐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어터스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죠. 저 문 뒤에 있는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마주해야겠다고요. 그리고 풀에게 소리칩니다. 문을 부수게!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는 에드워드 하이드가 지킬 박사의 옷을 입고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헨리 지킬 박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모든 해답은 지킬 박사가 남긴 마지막 고백서 한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본성을 뒤흔든 이제껏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어두운 실험의 모든 전말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지킬은 이 고백서를 통해서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내면의 전쟁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자신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한 몸 안에 두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요. 하나는 고귀한 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락한 악. 이 두 개의 본성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의 과학에 대한 집착은 결국 끔찍한 해답을 찾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자아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물약을 만들어낸 거죠.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자신의 악한 본성을 다른 육체에 가둬버리고 선한 자신은 죄책감 없이 자유로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물이 바로 에드워드 하이드였습니다. 순도 100%의 악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였죠. 하이드의 모습이 지킬보다 더 작고 뒤틀렸던 건 지킬이 평생 동안 자신의 악한 면을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덜 발달했던 거죠. 하지만 이 금단의 실험은 끔찍한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한번 자유를 맛본 하이드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물력도 없이 제멋대로 튀어나와 지킬의 몸을 차지해버렸죠. 지킬은 자기 몸에 갇힌 승객 신세가 됐고 결국 약의 재료마저 다 떨어지자 영원히 이 괴물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이드의 몸에 갇혀버린 지킬이 그의 악행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었습니다. 지킬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나요?